김용 징역 5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 5년. 뭐 어떤 시청자분들께서는 야 5년이 뭐야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또 어떤 분들 야 5년 오케이 일단 5년으로 출발하자 이런 분도 계시고. 더더군다나 보석 상태에 있었거든요. 김용이 지난 5월달에 보석 심판 받아가지고 자유의 몸으로 있었는데 야 1심 재판관 그냥 보석 취소 법정 구속. 제가 봤을 때 어제 재판관님이 화가 무지 나신 것 같더라고요. 대개 제가 아는 그 판사 친구가 있는데 제일 화가 날 때가 큰 범죄를 저지른 자가 뻔뻔하고 끝까지 버티고 재판부를 재판정을 능욕할 때 그때 화가 난답니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더라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판사들은 다 이제 가슴속에 품고 있거든요. 죄가 밉지 인간이 밉냐. 근데 인간이 미울 때가 있답니다. 언제? 판사를 능욕할 때.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저 사람 당장 구속, 서거랑 채워, 감방으로 직행.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도망갈 리는 없다고 보고. 모르죠. 뭐 김용이 판사님 고맙습니다. 밖에 있었으면 저도 5명 이미 저 세상으로 갔잖아요. 6번째로 갈 수도 있었는데 판사님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신변보호를 해 주시다니.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한테 적용된 그 법은 정자법, 특가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자법, 특가법. 정자법은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이라는 건 뭐냐? 선거자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 선거자금을 썼다, 받았다. 이거를 이제 그 법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하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되는 겁니다. 6억 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정 가중처벌법 위반. 이건 뭐냐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뇌물입니다. 뇌물. 뇌물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중범죄입니다. 뇌물은. 1억 원 이상 받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는 것이 뇌물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형별보다 살인죄 못지않게 중한 범죄가 뇌물죄입니다. 그렇게 엄히 다스리도록 우리 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뇌물죄 이렇게 두 가지로 판결을 5년을 내린 겁니다. 뇌물 6억 원 받았다. 아니 정치 불법 선거자금 6억 원. 그다음에 뇌물은 7천만 원. 그래서 이제 그 벌금이 7천만 원. 그러면 야 8억 4,700만 원이가 이번에 걸려 있었는데 그중에서 유동규가 뭐 2억 원쯤은 쓴 것 같고 6억 원이 6억 7천만 원인가가 이 김용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데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토해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추징금 6억 7천만 원, 벌금 7천만 원, 도합 7억 4천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민주당이 물어줘 대납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대표님 안 그렇습니까? 민주당이 대납해 줘야죠. 불법 선거자금인데 김용이 자기가 쓰려고 받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아니면 이재명이 그거 뭐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제 앞으로 볼 것은 그 김용이 이제 감방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감옥 속에서 이제 이틀째 오늘 어제 하룻밤 한숨도 못 잤을까요? 아니면 발 뻗고 잤을까요? 저는 발 뻗고 잤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발 뻗고 잤을 겁니다. 지금까지 김용이 조마조마하다가 맨날 이재명 쪽하고 뭔가 조율하고 야 가서 마지막 최후 진술을 어떻게 해야 돼 뭐 등등 뭐 이런 골치 아픈 얘기 하다가 이제 감방 안에 들어와서 아이고 됐다 나는 이제 손 털었다. 아마 어제 잠 잘 잤을 겁니다. 김용.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감시해야 될 것은 워치독 뭐냐? 이재명 측 변호사가 김용을 면회하는지,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김용 면회 가는지, 그런 사례를 우리는 이화영한테서 봤었잖아요.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 감옥 속에 있는데 계속해서 갔잖아요. 그쪽으로. 김용 가족들, 김용 부인 혹시 이재명 쪽 사람들이 만나는지 이거 봐야 됩니다. 김용은요. 왜 이제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해지느냐면은 김용은 원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시 분당구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정진상 만나고 유동규 만나서 김용까지 세 사람이 도원결의 의형제 맺었던 사람입니다. 의형제입니다. 형아우. 의형제 맺어서 뭘 결의했느냐? 야 우리가 분당에서 아파트 사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크게 몸집을 만든 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위해서 온몸을 다 바치자. 이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이재명에 대해서 반기를 들자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유동규는 난 내 측근 아니다. 측근이라고 한다면은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이재명 본인의 입으로 자신의 최측근임을 인정한 사람이 김용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김용은 운명 공동체. 이재명이 죄인이면 김용도 죄인. 거꾸로 김용이 죄인이면 당연히 이재명도 죄인. 이게 운명 공동체인 겁니다. 이재명 주범, 김용 종범. 운명 공동체. 공범 관계. 그랬다가 김용은 아무튼 얼마나 입안에 든 혀처럼 역할을 했든지 대변인이 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변인. 그랬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대선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때 선거 캠프가 차려지고 그 선거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 누차 말씀드리지만 총괄 본부장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총괄 부본부장. 돈이면 돈, 인사면 인사. 그 다음에 선거 캠프에서 그 조직 구성,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일하고 누가 어디에 있고 이거 다 안치는 것. 그리고 선거 캠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매 시간마다 후보님한테 보고하는 사람. 하루에 한 번 이상 그 후보님하고 1:1 독대하는 사람. 이게 총괄 부본부장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후보님의 뜻을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파시키고 주지시키고 확인하고 하는 자리. 이게 총괄 부본부장입니다. 선대본부장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총괄 부본부장이라는 자리입니다. 이재명의 분신. 선거 캠프가 차려져 있는데 후보는 뭐 다른데 뭐 유세하러 돌아다니고 있을 때 선거 캠프에 뜩 앉아가지고 이 후보의 뜻을 관철시키는 자리. 이게 총괄 부본부장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돈을 6억 7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기소됐을 때는 8억 4,700만 원이고 아무튼 최소 6억 7천만 원 이상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게 어디까지 알았느냐, 어떤 보고를 받았느냐,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김용은 어제 발 뻗고 잤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뜬 눈으로 세웠을 겁니다. 이러한 1심 판결 내용이 어제 오후 2시 반에 3시 사이에 나왔는데요. 그때 국회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사진, 혹시 그 사진이 있습니까? 시계 보면서 초조한 눈빛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때 이재명 대표는 계속 손목시계를 보면서 초조한 눈빛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1심 판결이 어떻게 됐지? 나올 때가 됐는데. 어제 재판은 2시부터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장이 앞에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 주문 징역 5년 이거 때릴 때 그때가 이제 2시 반 넘어서 이때쯤 되는 거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 시계 보는 사진이 있습니까? 찾아지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네, 저 사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건 역시 복잡한 얘기가 제가 지금까지 했는데 이거 다 이제 복잡한 얘기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이야기, 저희 시청자분과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간단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 여기에 대장동 일당이 있습니다. 여기 대장동 일당. 여기에 이재명 일당이 있습니다. 이재명 일당, 대장동 일당. 이재명 일당, 대장동 일당. 대장동 일당은 누구냐? 김만배, 남욱, 정민용,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 이게 대장동 일당. 이재명 일당은 누구냐? 이재명. 그리고 성남시 경기도지사 때부터 오른팔 왼팔이라고 했던 김용, 정진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재명 일당, 대장동 일당. 이 중간에 연결고리가 누구냐? 유동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절반쯤은 대장동 일당에 속해 있고 절반쯤은 성남시 일당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동규인 겁니다. 따라서 돈 심부름을 누가 한다?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 일당에게 돈을 건네줄 때 돈 심부름 누가 한다? 유동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이 유동규를 막 욕하는 거죠. 김만배가 특히 유동규를 벌레 보듯 하더라고요. 게시타포 같은 놈, 히틀러 같은 놈. 왜?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건 유동규거든요. 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동규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여기에 공범이 아니다. 그냥 단순 심부름을 했을 뿐이다. 따라서 유동규는 무죄, 정민용도 무죄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어찌됐든 저찌됐든 자 그것도 복잡한 얘기인가 빼고 마지막 뼈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이 대장동 일당의 돈이 이재명 일당으로 건너간 그 6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어제 우리나라 사법부가 징역 5년 때린 겁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뭐 10원 한 장 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별별 얘기를 다 했잖아요. 유동규가 자기가 죄은 죄를 심판을 받든 말든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만배가 뭘 받든 뭐 남욱이 뭘 받든 그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든 우리는 상관없어 이래 왔는데 김용은 아닙니다. 김용. 선거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 김용. 분신이나 다름없다든 측근이라면 김용밖에 없다든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도 되시고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일당, 이재명 일당 그 연결고리가 우리나라 사법부에 의해서 백일하에 들통이 났다. 그리고 단죄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일님 내 스타일 시원시원해. 감사합니다. 국회 너무 개판이야.
분신이라서 유용하게 쓰인다 했지요. 방통위원장 유동규 추천한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대선 과정의 검은 돈과 유착 관계. 대선 과정.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을 때 그 검은 돈, 대장동 일당의 돈과의 유착 관계. 정치적 도의적 책임져라. 뭐 법원 판결 기다릴 필요 뭐 있냐. 이쯤 됐으면 정치적 책임을 져라. 하태경 의원은 이제 법원 공화국이라고 할래? 기소 단계에 있을 때는 검찰공화국하고 검찰을 그렇게 욕하더니 이제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법원 공화국이라고 하지 그래? 한동훈 법무장관, 뇌물과 불법 자금 받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지금 그런데 뭐 아무튼 이재명 대표 쪽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부정 자금은 이론도 없다. 뭐 지금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부적으로는 지금 불난 호떡집이 돼 있을 겁니다. 뭐 친명계 쪽에서는 뭐 신경 쓰지 않는다. 이제 겨우 1심 끝났는데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치명타를 맞은 거죠. 이재명 대표 본인은 지켜보도록 하겠다. 재판이 끝난 게 아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재판부 기피 신청 낸다. 병합해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재판을 3개 받고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에다가 대장동에다가 뭐 이렇게 받고 있는데 하도 많아서 지금 막 얘기하다 보면 또 한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3가지 재판 받고 있고 이것까지 이제 다시 정식으로 이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재명 변호인 쪽의 전략은 뭐냐? 이재명 쪽의 전략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이건 뭐냐면 어떻게든 재판을 끌어서 마지막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겠다. 이겁니다. 마지막 승부수 이재명 쪽. 그 승부수는 언제냐? 2027년 5월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 간단합니다. 이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각, 그러면 항고, 다시 해주세요. 항고. 거기서도 기각, 그러면 재항고. 기피 신청, 항고, 재항고 하나 할 때마다 몇 달씩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 인사. 판사가 바뀌면은요. 앞선 판사가 들었던 증거에 해당되는 녹취들 있잖아요. 그거 다시 다 들어야 됩니다. 합의부 해서 주심 있고 배석 있고 해서 판사가 3명 있는 합의부일 경우에도 배심이 1명만 바뀌더라도 그 앞서 재판에 있었던 모든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그 재판 때 나왔던 녹취 있잖아요. 이거 들었던 거 다시 다 들어야 되고 그 피고인 쪽 변호사가 그걸 요청을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하도록 돼 있어요, 다. 그러려면 그게 시간이 또 이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쪽 그쪽 변호인단의 전략은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재판부 기피 신청, 그 다음에 병합 재판을 해달라. 지금 재판이 가령 하나가 더 생기면 4가지가 되는데 야 이재명은 몸뚱아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재판을 4가지를 받는단 말이냐. 하나로 해달라. 하나로. 원래는 하나로 해주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하나로 할 수 있다, 뭐 안 된다, 거니 뭐 이러면서 시간 이제 끄는 겁니다. 그러면서 1심 선고 나오고 1심 선고 지금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 1심 선고 내년 4월 10일 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1심 선고 나면 또 이제 항소심 가겠죠. 항소심 나면 대법원 가겠죠.
만약에 2027년 5월까지 안 가더라도 이재명이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예를 들어 2026년 여름쯤에 앞으로 2024, 2025 그러니까 한 2년 반 동안 2년 반입니다. 2년 반 동안에 이재명이 다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그때는 못합니다. 한 나라의 제1당 또는 야당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걸 우리나라 사법부가 너는 후보 자격 없어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고요? 이건 대통령 탄핵 그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못지않은 정치적 여파를 몰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나라가 두동강 될 수 있는 거죠. 그것까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그 로드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년 반을 버티자. 2년 반을 버티자.